브리핑6 내일신문 여당반장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뭐 정치권은 황 대표 예, 예. 아침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뜬금없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고가 돼 있거나 또는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예. 이쯤 되면 이 투쟁의 강도 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순에서 단식 정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번에는 정말 갑자기 어떤 계단에서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단식이라는 단어가 툭 아침에 나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하고 1대2 영수회담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거 뭐 하고 있었잖아요. 예. 뭔가 대화를 하겠다,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단식 투쟁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어떤 뭐 수단이 안 통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꺼내드는 카드로 보통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그러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라고 본 거죠. 예. 그것이 국가적 위기라고는 외부로 표현돼 있으나 읽는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의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위기, 본인의 위기이기 때문에 단식 투쟁 카드를 꺼냈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언론이나 그렇죠. 뭐 정치권의 분석인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단식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투쟁 행태를 결정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이어지면서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현재의 정치적 고립에서 나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힘을 얻는 거죠. 이때면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그 황교안 대표가 결정했었던 결정들을 조금만 뒤로 가면요. 예.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박찬주 영입한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논란. 그렇죠. 그게 이제 조국 사태가 끝난 이후에 어떤 그 새로운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결정이었거든요. 예. 그게 곧바로 직격탄을 맞았죠. 예.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 보수통합. 보수통합. 예. 보수를 전체적으로 빅텐트를 만들어서 모두 통합하겠다. 그 오전에 발표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유승민이 반발을 하고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은 이 1대1 회담. 예. 그것도 역시 청와대로부터 오후 5시에 안 된다. 얘기했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뭔가 약간 다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느낌이 그래요. 예. 예, 보수 통합을 하려고 하면 사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사전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이후에 이 수면 위로 올려서 뭔가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툭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보고 보니까 사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대1 영수회담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와 청와대 정무수석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일정 부분 서로 어느 정도 의제라든가 날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고 청와대가 받는 방식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데 그것도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이 전혀 주변의 어떤 측근들과 거의 상의 없이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오늘 40분 만에 끝났어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앞에서 약간 좀 상황이 우스웠던 게 거기에서 천막 치고 거기서 딱 눌러 앉으려고 했는데 예. 천막 못 친다 불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안 된다. 예.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예.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가 안 됐고 검토를 안 해본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하느라고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있다.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쫓기듯이 지금 모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다 쫓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쫓기듯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결정타로 나온 것이 결국은 김세연 의원의 예. 이 불출마 선언과 당 해체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황 대표의 책임론과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황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불출마 선언해라 이렇게 압박을 그렇죠. 했었죠. 이제 그 압박을 좀 무시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저항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탈출구가 필요했던 거죠.
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탈출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단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예, 정말로 단식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하는 거죠. 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분의 나름대로의 진정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단식을 해서 뭔가 이걸로 돌파를 하겠다. 돌파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 현재 상황에서 여의도에서는 지금 모습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로 동반 사퇴 요구가 강해지고 12월 내에 비대위로 구성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어저께 그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12월 못 넘긴다 황교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과감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맞는다 두고 봐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사실 지금의 리더십으로는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한국당 내부에서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이미 내부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그러면 반황교안, 비황교안 쪽의 인물들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친박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박계에서 나오는 건가요? 비박계에서 나오죠. 비박계에서 나오죠. 예, 뭐. 친박계는 그러면 황교안 대표 그냥 이대로 가자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TK 지역은 어찌됐든 본인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예. 비박계들은 대부분 부산 경남 아니면 수도권에 예.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체제로는 낙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수차례 오판을 하거나 잘못된 정책들로 상당히 점수를 까먹었는데도 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지 못했던 것은 예. 사실 인물 부재론이었어요. 황교안 대표가 그만두면 과연 그 다음 누가 올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어떤 얼굴 마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예, 그런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 입장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였죠. 그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네. 박찬주를 영입을 하면서 우리한테 표를 얻으려고 했냐 이런 뭐 직격탄이라고 뭐 어떤 데는 표현했는데 이런 그렇죠. 식의 비판도 받았고 그랬어요.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약간 의전을 상당히 중시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청년들로부터 날것으로 지적을 받은 대목이고 또 뭐 노땅이냐 또 뭐 쉐임 보수다 또는 뭐 2시에 이렇게 열면은 이것이 뭐 청년들한테 와서 하란 얘기냐 뭐 이런 아주 그 실질적인 비판들을 내놨거든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국회의 타임테이블을 보면은 12월 초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를 막느냐 못 막느냐 기로에 서는 거고 현재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과 이제 이 패스트트랙 안을 지지하는 그 세력이 훨씬 더 이제 과반을 거의 확보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라면은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상당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모든 것을 건 이 승부수를 던진 것은 예. 12월 3일 이후에 올라올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저지하지 못하면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날아간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서 승부를 걸어서 예. 선거법을 막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를 고민했을 것이고 예. 그 방법으로 본인은 이 방법을 택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사실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남았죠. 예. 예. 그 시간 동안 버텨낼 수 있다면 사실 그 제1당의 야당 당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문희상 의장이 과연 그것을 올릴 수 있을까? 문희상 의장이 예, 이것은 본인이 그것까지 계산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약간 뜬금없는 게 지금 여야 3당 그 원내대표가 미국 갔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미국을 설득할 방위비 협상, 분담금 협상안도 있지만은 예. 거기에 가면서 3당끼리 뭔가 조율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갑자기 나경원 원내대표는 뭔가를 해보려고 테이블에 뭔가 꺼냈는데 예. 황교안 대표는 단식하고 있으면 이게 손발이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예. 뭐 사실은 두 분 다 이제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인가요? 예, 예전에는 두 커플이 사실은
이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예. 이제는 지금 누가 사느냐 누가 죽느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12월 10일 이후에 원내대표를 계속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누가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그런 어떤 과정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황교안 원내대표가 아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해서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자유한국당에 그나마 좀 유리한 법안을 가져와서 이거를 좀 설득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지금 경쟁 구도처럼 그렇죠. 지금 그냥 원칙적으로 봐서는 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수정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그런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한국당도 아무것도 못 얻고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으니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가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딜을 할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역시 박준규 반장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지금 그림인지 어떤 속내인지가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변수가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변수가 많아져서 이 소식은 또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고 오면은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상당히 좀 산만하긴 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대통령이 듣는 것이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언론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질서 있지 않은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질문 수를 줄이고 답변 시간도 좀 줄이는 그런 좀 비효율적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나았다. 대통령이 충분하게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사람들도 대통령한테 할 얘기도 있지만 결국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연결된 분들을 보면은 이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이렇게 지지 성향이 강하고 소위 말하는 팬덤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매우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아니 이게 그냥 팬클럽이지 팬클럽 모임이지 이게 무슨 국민과의 대화냐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수 성향이 아니라 진보 성향이신 분들도 꽤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 이 구성 자체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처음 해봤고 그리고 대통령을 앞에 놓고 일반 국민이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하면 처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예상했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오프라인판 아니냐. 사실상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적던 거를 오프라인에 와서 약간 이게 대화가 아니라 읍소하는 형식의 이런 형식이 좀 된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분도 있었고 뭐 하여간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김어준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도 보떼기 시장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이라 그런데요. 저는 이걸 자주 하면 된다고 봐요. 지금은 이것을 보면 뭐 여러 얘기가 있던데 그 농업이나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다루지 못했다라든가 교육 문제도 깊이 있지 않았다. 또 대북 문제도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이번에는 교육과 뭐 그 경제 부분 분야, 이번에는 대북 분야 이렇게 좀 나눠서 국민들과 자주 만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렇군요. 여기에서 해도 되죠. 그렇죠. 뭐 김준일의 학생 이름도 국민 TV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한번 모시고 꼭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일단 부동산,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사태, 그리고 뭐 이때면 뭐 군대 문제 좀 주목을 받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좀 평가가 나오나요? 확실하게 어떤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한 부분들이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고요. 모병제라든가 또 동성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국민들 보기에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인데 뭐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지소미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일본의
방패막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 부동산 부분을 지금 현재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논란들은 있었지만 하여튼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제가 기사를 보니까 가장 많이 좀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부동산이 너무 인식이 아니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예. 사실 인상률로 보면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그 현재 그 부동산 가격을 보면 지방은 상당히 오히려 떨어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지금 심하죠. 있죠. 특히 예. 서울 지역을 비롯한 이 강남 지역에서는 그 상승세가 어마어마하죠. 해필 어저께 통계청이 딱 또 발표를 해가지고 이 집값이 그 상위 10%가 뭐 2억 원 뛸 때 뭐는 10% 400만 원밖에 안 뛰었다 뭐 예. 이런 통계가 나와가지고 이게 예. 문재인 대통령 그 발언 옆에 그게 바로 이렇게 배치되는 뭔가 예. 좀 정부 부처가 손발이 안 맞나 사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 어제 그 대통령께서 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과거 정부와 같이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게 키포인트고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임기 말까지 쭉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것은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책으로 잡을 수 없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추가적으로 더 쓴다는 그런 이 정책에 대한 메시지, 의지를 좀 표명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 팽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오르면은 한국에서 정책적인 수단을 쓰더라도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노무현 정부 때가 딱 그랬거든요. 전 예. 세계가 다 집값이 뛰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뭐 뭘 했는데 어쨌든 근데 대통령이나 정부는 책임을 지라고 있는 자리니까 그런 예. 것까지 사실 해결하기를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전자청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 없는데 거죠? 새로 예.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데 이게 지금 뭐 삐걱대고 있다라는 예. 건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예, 잠깐 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청와대 청원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완전 대박이죠. 대박이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있노라면 우리한테 할 얘기들을 왜 다 저기서 하지?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청원이 입법이라든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저기로 가지?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 국회 청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원들의 소개를 직접 받아서 예. 올려야 되고 실제로 올려도 잘 그 논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통과되는 게 별로 없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국회도 청와대처럼 비슷한 전자청원을 만들기로 한 거죠. 한마디로 누구나 이게 접근이 용이하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법을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 제안하면 국민들이 맞아요, 그거 만들어야 돼요 해서 5만 명 이상만 동의하면 곧바로 상임위로 올라가서 안건으로 처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5만 명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비교를 하자면은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건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20만 명이 넘으면은 대답을 하도록 그렇죠. 의무화가 돼 있는 건데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문턱이 훨씬 낮은 거네요. 5만 그렇죠. 명이면. 그게 이제 규칙으로 현재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규칙이 통과가 돼야 돼요. 문제는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그 국회법에서는 12월 1일에 전자청원을 실시한다는 것은 명시가 돼 있어요. 국회법에는 예. 그리고 중요한 절차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이렇게 정한다. 위임을 해놨거든요. 예. 그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사무처에서 만들어서 운영위에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통과를 시키려면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가 안 열립니다. 운영위가 안 열리나요? 지난 4월 이후에 7개월 동안 지금 한 번도 소위를 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야가 서로 이제 국회 파행이 그렇죠. 원인인가요? 야당이 그걸 안 받는 거죠.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건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당만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심사도 못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이 규칙도 같이 심사를 못 하는 거죠. 이 규칙이 또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왜냐하면 않아요? 국회법을 예. 통과할 때도 예. 여야가 다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전자청원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여야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5만 명으로 하냐, 10만 예. 명으로 하냐, 뭐 이런 기준일 텐데 여하튼 지금은 그것조차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뭐 지금 20대 국회 몇 개월, 한 6개월 남았나요? 그렇죠. 예, 6개월 6개월 남았는데 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예. 거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이미 일하는 국회라고 해서 월 2회 이상 뭐 법안 소위를 열어라. 이것도 음.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아, 그래요?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참, 예. 안타깝네요. 그냥 네.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깝고 어쨌든 국회 뭐 그동안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거 예.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국민들이 아마 상당히 하고 그러게요.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그러니까요. 거고 예.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소화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추진이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